제 182쪽에 용어정의의 농지 1번 농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봅시다. 농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번 줄칩니다. 전닭, 가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능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농지가 됩니다. 그게 1번에 줄치시고 2번에 자 줄칩니다. 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 계량시설이라는 것은 농로, 농사길이죠. 수로, 물길, 뭐 제방 같은 것, 뚝이죠. 이런 시설을 계량시설이랍니다. 이런 시설의 부지와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 간이태비장 같은 이런 것을 농축산물 생산시설이라 하는데, 이런 부지도 농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농지는 크게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장, 실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 다년생이라는 것은 여러 해 사는 이 뜻이죠. 식물 재배지로 사용되는 자 토지를 뭐로 말하는 겁니까? 농지로 말하는 뜻이. 그러니까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농작물 경작지나 단생식물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단 농지로 보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이 뜻이죠. 답이다, 논이다 이 뜻이에요. 가수원이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가수원일 경우에는 경작지, 재배지로 자 사용되는 기간,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농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다 이 뜻이에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은 무조건 농지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가수원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럼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닐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기간,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농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지목이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장이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된 토지는 일단 농지로 보되,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면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게 몇 년 이상 돼야 됩니까? 3년 이상 돼야 농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위 토지, 경작지나 재배지에다가 계량시설을 설치한 부지라든지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한 부지도 농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농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지목이 전답 가수원에 넣을 때는 경작지, 재배지로 사용되는 게 몇 년 이상 돼야 됩니까? 3년 이상 돼야 농지가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 이 규정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고, 이런 곳에 여기에 가보니까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는 거 봅니까? 한 번씩 보죠. 네. 그러면 여기가 지목이 임야예요. 임야. 즉 산지다 이 뜻이에요.
임야인 상태에서 주택지로 이렇게 바꿔 설 수 있느냐?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목이 임야인 산지가 주택지로 이렇게 바뀌었느냐? 자, 여기에 자, 요 규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임야인 산지에 형질 변경 허가를 냅니다. 뭐 하려고 뭐 밭이나 아니면 과수원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자, 이렇게 밭이나 과수원을 조성해서 3년 이상 쓰면은 뭐가 됩니까? 농지가 되겠죠. 농지 상태에서 주택지로는 바꿔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산에 전원주택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흔히 이걸 뭐라 부르냐? 산지 개발이다 이렇게. 형질 변경 허가 받고 자, 난주 밭이나 가수원으로 꾸며놨고 한 3년 이상 있다가 농지가 되죠. 그럼 주택지로 바꿔봅니다. 이거는 법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산지 개발을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형질 변경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산지 전용 허가, 여기 형질 변경 허가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유용에 관한 법에서 자, 우리 개발 행위 배웠죠? 자, 개발 행위 중에 하나 형질 변경 허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바꾸는데 이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꾼 이유는 산지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지 전용 허가로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산지 개발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해요 이거. 그 목적으로 이렇게 바꿨다. 여기에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부분 놓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애리요. 그래서 뭐 저도 언제까지 강의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제 뭐 좀 있으면 나이가 이제 60대인데 이거 그래서 젊은 날에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산지 개발 쪽으로 가서 형질 변경 허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지 개발해서 분양시켜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뭐 노후를 좀 대책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산을 6개 샀습니다. 뭐 6개 사면 뭐합니까? 이 가슴 속에 다 파묻고 사는데 사고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법이. 산전용 허가로 바뀌어버려요. 산지 개발 못하도록. 자,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은 저도 줄 수 없죠. 뭐 그대로 가지고 있죠. 가보면 내 산이다, 국가산이다. 이제 국가산이에요. 마음 답이 앞이었습니다. 뭐 저가 가보면은 저가 알아서 나무 다 심고 다 했어요. 뭐 연락 오면은 막 거기에 대한 답도 안 합니다. 뭐 너무 들어올 건데 뭐. 자, 그 중에 하나는 팔았어요. 개발이 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팔았습니다. 옆에 큰 어떤 개발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던 그 산도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바람에 팔았죠. 안 그러고는 혼자 5개 남았는데 뭐 어느 세월에 이거 개발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자식들도 좋은 소리 안 하죠. 말라사소이라는 거고 돈도 안 되는 이거. 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법이 바뀔 걸 알았다면은 이쪽 생각을 안 했겠지. 자,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이 이곳을 밭이나 가수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에 가면은 대부분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무 있으면 이 허가를 안 내줍니다.
나무가 없어야 내줘요. 나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행길병의 허가는 나무가 좀 있고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그 나무 뿔에다가 그 염산 있죠. 부하가 나무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산림청이 적발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태풍 부는 날 나무가 스스로 뽑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산지 전용 허가니까 여기에 아예 산에 나무 있으면 조차 있으면 아예 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산지 개발 자체를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산지에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경우 수요가 있죠. 아직은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 빈집 있죠. 빈집 활용해라 이 뜻이에요. 산지 개발하지 마라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한때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써 있는데 지금 산지준용 허가로 바뀌는 바람에 좀 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지목을 불문하지만은 지목이 전답 가순이면 무조건 농자 되죠. 전답 가순이 아니면 몇 년 이상 써야 됩니까? 3년 이상 써야 되고 계량시설이나 생산시설 부지도 농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농지에 제외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한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목이 전답 가순이 아닐 때는 몇 년 이상 써야 됩니까? 3년 이상 써야 되죠.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단생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 자 거기에 줄치되 그 형질을 변경하지라는 말 있죠. 형질 변경이란 말을 요거로 바꿉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바꾸세요. 법 바뀌었습니다. 형질 변경이 아니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 바뀌었습니까? 자, 받지 않고 단생식물 재배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산지 지목이 임야일 때는 무슨 허가 받아야 됩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자 농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세 번째 농지법에 따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줄치입니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에요. 초지는 우리 풀밭을 말하죠. 목장 같은 데가 풀밭 있죠. 그걸 말합니다. 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농업법인이 자기의 재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농지 전용 농지 전용이란 줄치입니다. 농지를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줄치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농지를 주택지로 쓰는 것이 대표적으로 농지 전용이라 합니다.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쓰는 거죠. 건물 부지로 쓰는 것을 대표적으로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 그래서 여러분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지로 바꾸려면 반드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야 바꾸집니다. 자, 4번에 농업인 찾았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농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에 한해서 소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죠. 이 농업이 되는 기준이 쉬우면은 누구나 다 농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농업이 되는 기준이 과연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보시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의 규모의 기준에 1번 줄치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자, 농작물,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됩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면은 300평 초가 농지예요. 예. 농지 기준으로 300평 초가 되는 농지에 농사 지으면 농업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300평 같으면은
이 강의실 약 3개 정도 가까이 되는 것이 100평입니다. 2.5배 정도 되면 100평쯤 되겠죠. 이 강의실 크기에. 자, 그러면 2.5배가 되면은, 자, 이걸 3개, 2.5배가 100평이니까. 그러면은 3위는 6 하면 7.5배 크기가 돼야 몇 평이다? 300평이에요. 이 강의실 7.5배 크기. 여기에 사하고 꽃게임 들을 테니까 밭을 한번 조성해 볼랍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쉽지 않다. 자, 이번에 주치입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줄치까지 줄치시고, 이걸 설치해서 농작물,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됩니다. 330제곱미터면 100평 규모죠. 이 강의실이 2.5배 크기에 비닐하우스에 안에서 농작물이나 단생식물 경작 재배하면 농업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건 좀 쉬워 보입니까? 1번은 300평인데 이거는 100평밖에 안 되죠. 이거 더 사람 잡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은 저같이 배가 다 나옵니다. 뭐 선생님 뭐 배 좀 많이 나왔다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뱃살 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비닐하우스 가서 일하시면 돼요. 한 달만 일해보세요. 살 쏙 빠집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자, 어디 농촌에, 가까운 농촌에, 거기에 일자리 뭐 체험한다 이래 하면은 비닐하우스 같은데 일하러 갈 수 있어요. 그거 가서 여름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뭐 그 러닝머신 타고 뭐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그거 가서 살은 제대로 빼려면 먹어가면서 빼야 됩니다. 안 먹고 빼는 건 아니죠. 안 먹고 빼면 어찌 됩니까? 그 배로 찝힌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면은 자기 묵고 싶은 거 세참 무야 되지, 점심 무야 되지, 또 중참 무야 되지, 양껏 묵고 일합니다. 땀이 비 오듯이 오죠. 그래 묵었는데도 살이 한 달만 일하면 10kg 싹 빠집니다. 날씬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거 보세요. 줄치입니다. 대가축 2두. 자, 소나 말 같은 큰 가축 2마리 이상 키우면 농업됩니다. 중가축 12, 돼지를 말하죠. 그 돼지 같은 경우에도 조그만한 거 말고 큰 거, 다 큰 거 있죠. 10마리 이상 키워야 농업됩니다. 소가축, 염소 같은 거 100마리 이상. 가금, 닭이나 오리 1,000마리 이상. 꿀벌, 자, 10군데 이상 사육을 하게 되면은 농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쉽습니까? 대가축은 안 쉽습니다. 소 2마리 한 키워보세요. 아침에 새벽 되려가 염끼리 가지고, 동물 중에서 제일 똥 많이 사는 동물은 뭡니까? 소 아닙니까? 소.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소랍니다. 소가 이산화탄소 배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재기죠. 그래가지고 그 하룻밤새 그 마을관 가보세요. 축사에 한 무대에 살았습니다. 한 무대에. 그거 다 쳐야 되지, 미겨야 되지. 우리 TV도 나오잖아요. 아주머니 한 분이 소 2마리 키우다가 평생을 보냈다 않았니까. 그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거 없습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종사일 기준이라 해놨죠. 줄칩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업됩니다. 여기에 90일과 120일은 실제로 하루 8시간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한 날이 90일, 120일 이상 돼야 돼요. 쉬고 뭐 일요일이라 빠지고 비 온다고 쉰 날은 다 빼버립니다. 실제 일한 날이 90일, 120일 이상 돼야 돼요. 자, 판매 기준 줄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농업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뭐가 된다?
농업이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없죠? 예. 이게 쉬워버리면은 누구나 다 뭐 농지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누구나 쉽게 농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 중에 하나를 갖춰야 돼요. 자, 농업법인. 자,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소유 못합니다. 농업법인에 한해서만 농지 소유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자, 조합은 이 조합 임직원이 전원이 농민인 영농조합법인을 농업법인으로 보고 농업회사법인 줄칩니다.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농업인인 경우에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법인으로서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농지 소유로 갑시다. 자, 소유 제한의 원칙, 경자 유진의 원칙 줄칩니다.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업인만 소유해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 특례라고 되어 있죠. 비농업인인 경우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 있는데 1번 국가자체 농지 소유할 때는 비농업인에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 한국노총공사가 소유할 때도 그렇고 3번에 학교, 농민불임이지 않은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종료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시험, 연구, 실습지 등으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주말체험 영농하려고 농지 소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말마다 침사마 농사 짓지요. 그걸 주말체험 영농이라는데 그 목적으로도 소유가 됩니다. 5번에 상속해서 농지를 취해서 소유할 수 있고 6번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농을 한다는 것은 농사 그만둔다는 뜻이에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사 그만둘 때는 그 당시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이 뜻이고 7번 담보농지에 취득을 해서 소유할 수도 있고 8번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받거나 농지 전용 협의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할 경우 자 그 8번 같은 경우 전부 다 이 농지 전용이죠. 농지를 농업생산 등 예의 목적으로 이런 건물부지로 소유하기 위해서 절치는 절차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거나 협의라고 되어 있죠. 이런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친 농지는 자 소유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농사 짓지 않더라도 자 그 이하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농지 소유 상한 옆에다 씁니다. 비농업인이라 썼어요. 이 소유 상한은 누구한테 적용한다? 비농업인. 자 상속 농지 상한 줄칩니다. 상소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하지 않은 자는 상속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농지 같은 경우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 3,000평 정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후 이농지의 농지 상한은 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줄칩니다.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역시 3,000평 소유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상한 줄칩니다. 주말 체험 영농하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 특히 미만에 주의하시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 전부 소유하는 총 면적을 합니다. 한 세대당 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000제곱미터까지 하면 틀려요 시험에. 1,000제곱미터 미만 정확하게 999까지만 소유합니다. 999제곱미터는 정확하게 300평입니다. 300평까지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농지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이걸 첨부해야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있겠죠. 뭐 농업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비농업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농업 경영 계획서. 자, 이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은 이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이걸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누구한테?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 제출해서 시구업면장이 이걸 확인을 해요. 확인 후 4일 내에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 자 줄여서 농취증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해 주면 이걸 첨부해야만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첨부돼야 등기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 농취증 발급을 상당히 어렵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시군면장이 확인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 농취증 발급을 농지위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발급해 줬어요. 농지위원이 누구냐? 그 농지가 있는 시골 마을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은 분들 있죠. 그분들 중에 한 두 명에게 농지위원회를 자 위촉합니다. 이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하면 도장을 안 찍어주면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농지위원 제도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확인 도장 받기 위해서 자 들판에 이제 농지원이 농사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노란 봉투 하나 이제 서류에 도장 받아야 되니까 들고 이래 오면은 저 우리 강의실 저 문쯤에 오면은 오지 말합니다. 예, 빈손으로 왔다 이지. 예, 가라. 예. 그리고 오죠. 그래도 오면은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가봅니다. 예. 왜? 빈손으로 왔다. 어째 내 도장을 받으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 시장 가서 가순 삶은 수육에다가 막걸리에다가 담배값 딱 넣어가 요래 좀 들고 가야 오란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들고 가니까 와서 딱 보고 도장 찍어주더라. 이게 이제 감투 아닌 감투가 돼버려요. 말이 맞겠죠?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폐지시켜버리고 요즘은 그냥 시구업면장이 형식적으로만 확인하고 발급해줘요. 자, 책에 보시면은 원칙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지지 관할하는 주치입니다.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줄치고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일본의 국가자체, 농촌공사 같은 데서 농지 소유할 때는 발급 필요 없습니다. 2번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때도 발급 필요 없고 3번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할 때도 그렇고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할 때도 필요 없습니다. 뭐 수용한다, 매립농지라든지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발급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할 때도 발급 필요 없고 시효완소로 농지 취득. 시효라는 것은 여러분 난 민법에 배웁니다. 취득시효라는 걸 배워요. 취득시효 완소는 농지를 취득할 때도 발급 필요 없다 등등. 이런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발급 절차 보시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과 발급 신청.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농지 소지에 관한 시군면장에게 발급 신청해야 되고 다만 다음 절차입니다. 다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우선 봐야 될 게 2번, 3번인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때는 자, 주말 체험 영농은 취미삼아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는 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발급만 받아서 농지 취득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농지 취득한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받았다는 것은 농지를 농사에 쓰겠다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겁니까?
다른 용도 쓴다는 뜻이죠. 농사 지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업금융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발급만 받아서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그 두 가지만 우선 무슨 뜻인지 알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에 가서 시공 면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에 4일 내에 갈로 띄워놓으시고, 법에 정하는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서 이를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취득농지 소유권 등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 취득한 자는 줄집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첨부돼야 등기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농지 보전 쪽으로 갑니다. 농지 이용 쪽은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농업인 중심으로 이용하는 곳이니까 가끔 대리경작자나 임대 사용대에 관해서나 출제되지, 기본적인 농지 이용에 관한 것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임무 과정에서 이건 빼놔버렸죠. 농지 보전 쪽으로 이제 갑니다.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제도고 농지 전용계에 관한 제도인데, 봅시다. 교재에 거기에 보면은 1번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라고 해놨죠. 이 무슨 제도인지 봅시다. 농업진흥지역은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에다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가 식량 생산에 아주 중요한 농지, 우리 호남 평야나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농지 있죠? 이 지정돼요. 이걸 지정하면은, 상대적으로 개발은 제한시켜버리고, 농지로서 보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다 이걸 지정해서 개발 못하도록 제한시키고 농지 보전이 상당히 강화돼 버리죠. 이걸 지정은 누가 하느냐?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어디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를 지정하는데, 특별시 녹지에는 지정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국에 있는 농지 중에서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에다가 딱 지정해요. 농업, 진흥 지역, 그리고 밖의 농지, 전국의 농지 크게 둘로 나눕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와 밖에 있는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지역이 붙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농지 전체는 농업진흥에 필요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적용해서 농지로서 보존을 강화합니다. 밖의 농지보다 훨씬 규제가 많겠죠? 이 밖에보다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도 또 둘로 나눠요. 하나는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이라는 건 별도 기준 적용한다는 뜻이죠. 농업진흥구역으로 딱 지정한 곳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평야지대 같은데 이게 바로 지정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이. 그럼 그 안에 지정된 이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된 곳은 여기는 지역의 일반 기준이 아니라 구역의 무슨 기준? 별도 기준만 적용합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농업 보호구역, 여기도 구역 끝났죠? 여기에도 별도 기준만 적용하는데 여기에는 농업 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진흥구역의 주변에다가 보호를 지정해요. 이 정도면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별도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줄이면 이겁니다. 농사 관련 시설이나 일 정도만 해라. 이 안에서는 농사만 지라 뜻이에요. 농사만. 굳이 예외로 몇 가지 더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은 주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반인은 여기 주택 못 넣어요. 예. 보호구역에 가면은 자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추가로 몇 가지 더 허용하는데 첫째 여기는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일반인도 여기 주택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근린시설 같은 것이 자 넣을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별도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국가 식량 생산의 중요한 농지를 보존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책에 보시면은 지정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업진흥지역은 지정은 출치입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란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시 녹지는 어떻다? 제외하죠. 자 지정 절차 가시면은 시도지사는 그게 줄치시고 자 줄치입니다. 시도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장관 승인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데 농업 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뭘 받아서 승인받아 지정합니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농업진흥구역 보시면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줄칩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어찌되어 있는 곳이에요? 집단화되어 있다. 그 밑에 1, 2번 다 집단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농업보호구역 보시면 농업진흥의 용손 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줄쳐야 될 것은 농업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지정한다 이렇게 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지정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본 교재를 가지고 수업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배웁니다. 여기는 어떤 시설이 건물이 들어가는지 별도 기준 있죠. 이걸 다 비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 부분에 내면 이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진흥구역에는 뭘 넣을 수 있는지, 보호구에서는 뭘 넣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농지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로 가봅시다. 자, 의 합의를 봅시다.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쟁이나 단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그럼 농지 전용이라 하죠. 자, 봅시다. 자,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즉 농업 생산 등 이해의 목적이죠. 목적으로 영구 사용하기 위하여 거치는 절차를 뭐라 부른다? 농지 전용이다 이 뜻이에요. 농지를 농업 생산 등 이해 목적으로 영구히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 영구히 사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자, 결국 이거는 농지로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영구히 이제 다른 용도로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여기 산도 있고 여기 마을도 산 밑에 옹기종기 있고 여기에 하천도 흘러가고, 자, 여기 마을에 차가 들어오는 도로도 이렇게 있고 이 마을에 필요한 농지가 여기 있다. 자, 이 농지는 갑이 가지고 있는데, 자, 자기 농업인 주택을 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부지가 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을이 가지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설치하고 싶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농지는 자, 이 시장군수가 여기 도로를 설치하고 싶다. 전부 다 농업 생산 이의 목적으로 영구히 사용하는 거죠. 자, 이거 그냥 바로 주택 못 들어가고 근린생활시설 바로 못 들어가고 도로 바로 못 들어갑니다. 자, 농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뭐부터 거쳐야 된다? 이 절차부터 거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 먼저 농지 전용의 허가 농림축산식품장관한테 받을 수 있고, 또 신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 받아요. 자, 허가나 신고는 개인 등이 농지 전용할 때고, 협의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전용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각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은 신고사항이에요. 그래서 각은 개인이니까 뭐 한다? 신고. 농업인 주택 신고사항이에요. 자, 을 같은 경우도 개인이죠. 농지 전용에 뭐?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저게 도로 설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군수는 행정기관이죠. 여기는 자, 농지 전용에 무슨 절차? 협의 절차 거쳐. 자, 갑이 이제 전용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주택을 넣기 위해서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어떻습니까?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 허가 받아서 이제 주택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신고 절차 거쳐야 되고, 근린생활시설을 넣기 위해서 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기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가 났으면은, 자, 건축허가 신청하면은 근린시설 넣기 위한 공사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받았는데, 요즘은 건축허가만 신청하면은, 자, 먼저 알아서 농지는 전용 신고나 허가 절차를 행정기관이 알아서 밟아줍니다. 자, 밟아줄 때 연락이 한 번씩 와요. 네가 농업주택 넣기 위해서 허가 신청을 농지 전용 신고가 수리가 될 것 같아, 허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연락을 합니다. 연락 옵니다. 돈 가지고 오라고. 돈 얼마 가져오라 이라 합니다. 그러면 얼마 가져오라면 빨리 어떻습니까?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건물 부지로 바뀝니다. 대로 바뀌어요. 지목이 농지에서 뭐로 바뀐다? 대로 바뀌고 건축 허가가 떨어져요. 아, 가서 이것 좀 깎아주면 안 됩니까? 웃으면서 다째쁩니다. 신청 가라. 꼭 국가가 농지 전용은 신고나 허가를 꼭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그만큼 자, 이렇게 지목을 바꿔주면은 재산적 가치가 올라가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켜버려요. 예. 자, 여기에 시장군수가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 절차 거쳤죠. 자,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토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 배웠던 도시공객 시설 사업 있죠. 자, 이 도로가 도시공객 시설이죠. 이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협의 절차가 안 되면 한다 못 한다? 못 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협의 절차, 허가 신고 이런 절차 거쳐서 농지를 전용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효과를 주는데, 농지 전용 절차를 거치면 전국에 있는 농지가 늘어납니까? 줄겠습니까? 자꾸 전용 절차 거치면 줄어버리겠죠.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된 토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 절차 거치면은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뭐냐, 대체 농지 조성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걸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시켜요. 그럼 이 부과되면은 이 돈을 어떻게 된다? 미리 납부해야 농지 전용이 허가나 신고가 됩니다. 예. 그리고 농지 전용이 되면은 지목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변경시켜 줍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협의 절차 거쳤으면 지목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갑이나 을은 지목이 대가 되겠죠. 건물 부지가 되고 이런 지목이 도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농지는 함부로 개발용 부지나 건물 부지로 설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 절차 안 거치면은 자, 농업생산 예외 목적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인데,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용 허가라고 되어 있죠. 자, 허가권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줄칩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번에 농지 전용 허가의 제외라 되어 있죠. 이는 허가 없이 전용하는 경우인데, 1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했다. 이럴 때는 협의 거쳤기 때문에 허가 없이 전용해라 이 뜻이고,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 거친 농지나 자, 2항 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이 제외된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 없이 해야 되는데, 자, 그게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게 밑줄 치고 그 밑에 이렇습니다. 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말한다. 주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에서 어떻다? 제외시켜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지 보기 힘들죠? 근데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어디 같은 데 가면 되느냐? 새로운 신개발지, 새로운 개발을 시작하는 데를 가보시면은 논이에요. 논인데 서로 때 보면 상업지역으로 바꿔놨어요. 일부러. 예. 자, 그러면은 전용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디를 개발하는 것은 주로 국가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하죠. 예. 국가지자체가 개발을 하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반드시 이 절차를 국가지자체도 뭐? 거치라 이거. 그래야만이 전용시켜 주겠다. 자, 그러니까 국가지자체 이 절차를 거쳐서 어느 지역을 개발하면은, 자, 그만큼 이 절차 거치는 번거롭죠. 그래서 어느 곧 개발이 될 지역에 농이나 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용도로 뭐로 바꿔본다? 주거, 상업, 공업으로 미리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협의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래 주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나 허가나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3번에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했으니까 허가 절차 거치지 말란 뜻이고, 4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산지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 허가 없이 해도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이렇게 도시에 이래 보면은 산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산 밑에 마을들이 있죠. 시가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도로도 있고 여기에 건물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산 밑에 있는 이 건물 뒤편에 올라가면 여기 채마밭 이렇게 조성해 나가 봤습니까? 산내 산 뒤에 가면은 예, 이렇게 이 건물이 있는데 이 뒤편에 올라가 보면은 산에다가 일정한 나무 벌채 놔놓고 그게 밭으로 조성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불법으로 조성된 밭이에요. 이걸 다시 산림 복구할 때는
허가 없이 전용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 번씩 보는데 남이 한다고 이거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걸리면 되게 혼납니다. 이거는. 하루에 2번씩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어요. 그런데 얘 딱 보니까 나무 있었는데 나무가 없어 보이죠. 그럼 이거 조성한다 해서 그분 집중적으로 찍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얼굴 찍히죠, 자기? 나무 베고 한 거 다 찍히잖아. 어느 날 산림청에 들어오랍니다. 들어가면은 불법으로 산림 훼손했다고 벌금 놓습니다. 벌금 놓고 내가 한 30평 조성해놨는데 금 전부 다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복구비 달래요. 그래서 나무 요만한 거 있죠. 그것도 하나에 한 그루 10만 원치가 계산합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이 좀 나가 나무를 갖다가 100년짜리를 갖다가 큰 거 있죠. 그거 하나 뱉다. 그러다 보면 난리가 났지 뭐. 그래서 나무값 어마어마하게 내고 복구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남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됩니다. 산에 들어가가지고. 자, 그걸 말합니다. 불법으로 농지로 조성된 산지를 다시 산림을 복구시킬 때는 허가 없이 해라 이 뜻이죠. 5번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받고 농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농지 전용할 때는 하천관리청 허가받았으니까 허가 없이 전용해라 이 뜻이에요. 자, 농지 전용 협의 줄칩니다.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거기 줄치고 그 위에다 씁니다. 행정기관이라 써야 되죠. 주무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행정기관이 농지를 전용할 때입니다. 자, 일정한 사유로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다음 줄칩니다. 농림축산식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뭘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농지 전용 신고. 농지를 다음 각각 어느 하나 해당 시설 부지로 전용한 자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1, 2, 3 갈로 묶어 보시는데 첫째, 농업인 주택이 들어가 있죠. 농업인 주택이나 업인 주택 같은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지 설치할 때는 뭐 해라 뜻이에요?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그다음 농림축산업용 시설이라든지 자 갈로 떼놓으시고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마래강 같은 거 3번에 농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장, 양식장 등 음용시설 같은 거 설치할 때는 신고해라. 농지 설치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농지보존에서는 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농업진흥적이라는 제도는 국가식량생산에 아주 중요한 농지죠. 그래서 개발 제한시키고 농지로 보존을 강화시켜서 지정하는 것이 무슨 제도다? 농업진흥지역이다. 이것부터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지금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 농지 전용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를 농업생산 등 이해 목적으로 영구히 사용하는 거죠. 다시 복구됩니까? 안 된다. 이런 뜻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뒤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법에 노는 주요한 용어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자, 본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11월, 12월 달 배웠던 부분들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1월 첫 수업 때는 암기 프린트를 줄 거예요. 4페이지. 자,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 20분씩 읽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1월 달 수업에는 이제 본교재를 가지고 수업하죠. 어디를 봐야 되고 어디를 보지 말아야 되고 다 정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해준 대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걸리면 어디 뭐 병실도 없습니다. 호텔 하우스 같은데 있어야 돼요. 그럼 집에 있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지금 서울은 거의 3단계 정도로 강화되어 있죠. 서울에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올해 서울에 가실 일 있으면 막 취소하시고
서울에서 누가 오겠다 하면은 오지 마라 해야 되죠. 그 개념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봅시다. 마칩니다.